1912년 4월은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됐어요. 침몰하지 않는 배, 당시 공학의 정점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배는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타이타닉호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배가 있었지만 구하지 못했죠. 유령선도 아니었는데요. 전설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문서화된 현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기록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들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타이타닉 버전부터 시작할게요. 오후 11시 30분 달이 검은 구름 뒤에 숨었습니다. 시야가 나빠요. 타이타닉호는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통신 운영자는 무전기를 통해 본토와 연락을 유지합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주파수를 침입해서 통신사의 통신을 방해해요. 이 낯선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항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남자에게 연결을 끊으라고 소리칩니다. 연결이 중단됩니다.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했어요. 얼음이 선체를 부셔버립니다. 하부가 판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아직 아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20분 후 자정이 되자 선원들이 무선 주파수를 통해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분 후인 오전 12시 20분 승객들과 함께 구명보트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12시 25분 조난 신호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RMS 카르파티아호였죠. 선장은 이미 타이타닉을 향해 최고 속도로 항해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락 지점이 93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즉 카르파티아는 4시간 후에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45분 침몰하는 배의 승무원이 공중으로 로켓을 발사합니다. 이 조명탄은 많은 승객의 끔찍한 운명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90분 후 타이타닉의 갑판이 부서지고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전 4시 10분 카르파티아호가 마침내 난파 지점에 도착합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을 구하기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들은 705명의 생존자를 배에 태웁니다. 이때 또 다른 배가 나타납니다. SS 캘리포니아호였어요. 카르파티아호는 모든 승객을 태우고 뉴욕 해안을 향해 항해합니다. 캘리포니아호는 승객을 찾아 떠다녔지만 잔해만 발견하죠. 타이타닉이 얼음바다에 가라앉는 동안 이 배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캘리포니아호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 스탠리 로드는 선원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동을 했어요. 침몰하는 배를 돕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로드 선장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소할 수 없었고 재판에서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박회사에서 그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유죄라고 자백하지 않았어요. 선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4월 14일 밤입니다. 캘리포니아호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배가 빙산이 많은 구역에 들어섭니다. 밤 10시 10분 로드 선장은 배를 멈춥니다. 선체가 손상될 수 있어 이 구역을 이동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오후 11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요. 선장은 타이타닉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무전사에게 배의 위험을 경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전기 운영자 에반스는 수신기를 켜고 타이타닉과 연락을 시도합니다. 약 30분간을요. 마침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원은 본토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에반스는 이 대화를 중단하고 배의 빙산에 대해 경고하려고 해요. 그런데 통신원은 에반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에반스가 너무 뻔뻔하게 채널에 침입했다고 짜증이 났죠. 그는 에반스에게 소리를 지르며 연결을 끊습니다. 지친 에반스는 수화기를 끄고 상사에게 사건에 대해 알립니다. 선장이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그는 아마도 타이타닉호가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에반스를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에반스가 무전기를 끄지 않고 1시간만 기다렸다면 타이타닉호의 조난 신호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점에서 그가 송신기에 머물러야 할 공식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에반스는 너무 지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죠. 타이타닉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카르파티아호에 타고 있던 통신원은 신호를 수신하지만 캘리포니아호는 수신기가 꺼져 있어 수신하지 못해요. 로드 선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죠. 한편 타이타닉은 물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장은 공중으로 로켓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실수가 일어나요. 경고등이 켜졌지만 빨간색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무엇 때문인지 빨간색 로켓을 배에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바람에 밝은 흰색 빛으로 하늘을 밝혔어요. 조난 신호를 보내려면 빨간색 불빛을 방출해야 해요. 로드 선장은 이 불빛을 보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인식하지 못해요.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배에 표준 적색 로켓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로드 선장은 타이타닉이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하얀 불빛 뒤에 어떤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로드 선장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드 선장은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배에 연락하기로 결심하지만 이번에는 무선 통신이 아니에요. 로드 선장은 무전기를 쓰지 않고 신호등을 통해 타이타닉호에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옛날 선장들은 무선 통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이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로드 선장은 에반스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는 빛의 신호를 보냈지만 타이타닉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많은 생존자들이 캘리포니아호의 번쩍이는 불빛을 봤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의 승무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전 2시 20분 타이타닉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2시간이 조금 지난 후 무전대원 에반스가 잠에서 깨어나 송신기를 켭니다. 그리고 많은 구조대원들이 침몰한 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에반스는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순간 캘리포니아호는 즉시 난파선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카르파티아호를 만나요. 그 배는 생존자들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 갑니다. 캘리포니아호는 계속 항해하며 사람을 찾아요. 하지만 잔해만 발견하죠. 캘리포니아호가 본토로 돌아옵니다. 타이타닉호를 구할 수 있었던 배에 대한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스탠리 로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들은 배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살아남은 승객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호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판사는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요. 1962년이 됐어요. 스탠리 로드 선장은 노인이 됐죠. 그는 공증인을 불러 무언가를 자백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마지막 발언을 해요. 그는 무죄를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이타닉호를 지나쳐 항해하던 게 캘리포니아호가 아니었다면 뭐였을까요? 삼손 이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다표범선 삼손호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빙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느라고요. 그들은 미국 해양경비대와 마주칠까봐 두려워해요. 삼손호의 선원들은 바다표범을 잡는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오전 12시 45분 삼손호의 선장은 흰색 신호 로켓을 목격합니다. 팀은 해양경비대라고 확신해요. 그들은 불을 끄고 항해합니다. 어두워서 타이타닉이 가라앉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이슬란드 해안으로 돌아와서 재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사하는 승객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죠. 삼손의 승무원 중 한 명의 조카가 삼촌의 일기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돼요. 조카는 이 기록의 공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드 선장이 무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살아서 이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유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 근처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두 배의 선장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승객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그 어두운 밤에 타이타닉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적색 조명탄을 상자에 넣는 걸 잊었어요.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디테일이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